자, 이번 시간은 이제 운동과 충돌 통합과학 1 이제 1권 이제 물리 파트 제일 어려운 파트 이제 마무리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제 관성에 대한 내용인데 항상 새로운 어떤 용어가 나오면 뜻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럼 관성이 뭐냐? 관대한 성질이야. 그러면 관성은 어떻게 관대하냐?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면 현재의 운동 상태가 어떤 형태가 있냐면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운동 상태가 정지해 있는 놈은 계속 뭘 하려고 합니까?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무슨 운동을 하려고 합니까? 등속 직선 운동을 하려는 요런 성질이 이제 관성이야, 그지? 그러니까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는 얘기는 물체가 처음에 정지해 있는 놈도 있고 처음에 운동하는 놈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정지 상태면 정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운동을 하면 그대로 운동을 유지하려는 성질인데 이때에 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 R자 힘이 얼마일 때? 0일 때, 그지? 관성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R자 힘이 뭡니까? R자 힘은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R자 힘이야, 그죠? 그러니까 합력이라는 의미가 한 물체에 두 종류 이상의 힘이 작용할 때 그 힘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하나의 힘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R자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미리 좀 이걸 좀 알고 가세요. 자, 이 물리 파트에서는 무슨 법칙?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뉴턴의 운동 법칙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1법칙이 무슨 법칙입니까? 1법칙이 지금 얘기하는 관성의 법칙이고 2법칙이 이거야. A는 N분의 F. 그지? A는 F는 MA. 그지? 뭐 F는 MA나 A는 N분의 F. F는 MA. 이건 무슨 법칙입니까? 가속도의 법칙이고. 자, 3법칙이 내가 너를 네가 나를, 그지? 작용 뭡니까? 반작용 법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학 파트의 가장 큰 틀이 뭐냐면 시간과 가속도와 속도의 관계에 대한 운동, 그 다음에 질량과 힘에 대한 운동이야, 그죠? 그래서 특히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의 F는 MA라는 요식이 있잖아, 그지? F는 MA라는 요식. 가속도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지.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읽고 갑니다. 가속도 구하는 공식이 세 가지가 있어. A는 시간분의 나중속도 마이너스 처음속도. 가속도는 또 뭡니까? 질량분의 힘.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는 좀 고급스러운 건데 가속도는 시간의 제곱분의 변이의 위치의 변화량, 그치? 델타 S.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 세 개의 식만 딱 잘 활용하고 있으면 웬만한 이제 운동 문제는 그죠? 잘 풀 수 있으니까 제발 좀 외우세요. 자신이 없으면 요 첫 번째와 요 두 번째씩, 그지? 가속도를 물어볼 때 속도 변화가 나와 있으면 첫 번째씩, 그 다음에 질량과 힘의 관계로 표현할 때는 두 번째씩. A는 N분의 F. 그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속도 변화는 질량이 작을수록 힘이 클수록, 여기서 말하는 힘은 R자 힘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하여 관성의 법칙, 뉴턴의 운동 제1법칙.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 0일 때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무슨 운동을 합니까? 등속 직선 운동을 하려는 이런 법칙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관성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관성의 크기도 있습니다. 관성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게 작용한다. 그러면 관성의 크기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식도 하나가 있습니다. 관성력을 구하는 공식이 하나 있긴 있는데 많이는 안 나와요. 이 관성력은 마이너스 MA라는 식이 있어. 그치? 관성력. 선생님, 여기에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달려있네요. 그러면 질량이 마이너스 부호를 다룰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방향이라는데 이걸 해석하면 이게 이거야. 관성력의 방향은 가속도의 방향과 어떻다? 방향과 반대다. 그렇지? 반대다. 그러면 선생님 이게 좀 감이 잘 안 옵니다. 관성력은 시험에 많이는 안 나와요. 그래도 나와 있길래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엘베가 있습니다. 엘베에 여기에 누가 잘생긴 어떤 A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가 갑자기 붕 하고 속력이 어떻게 됩니까? 엘리베이터가 처음 출발할 때 속력이 빨라지잖아. 그지? 그러면 위로 운동할 때 속력이 빨라지게 되면 당연히 위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형성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은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어떤 힘을 받는다? 관성력이라는 힘을 받게 돼 있어. 그지? 얼마만큼? MA 크기만큼. 그 다음에 이 자체에 뭐도 있습니까? 몸무게도 있을 거 아니야. 몸무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관성력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붕 출발할 때 니는 어떤 느낌 들어? 약간 아래서 당겨지는 느낌이 들잖아. 그지? 그게 이 관성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착할 때는 반대로 붕 뜨는 느낌이 들잖아. 그래서 시험에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왜? 우리는 1등급을 목표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관성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있냐면 정지해 있던 물체가 계속 정지해 있으려는 이 관성을 우리가 무슨 관성이라고 얘기하냐면 정지관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지관성. 운동하던 물체가 계속 운동하려는 이 관성을 우리가 무슨 관성이라고 얘기합니까? 운동관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지해 있던 물체가 계속 정지해 있으려는 관성, 정지관성. 운동하던 물체가 계속 운동하려는 관성을 운동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버스가 갑자기 웅 하고 출발합니다. 버스가 갑자기 출발할 때 손잡이와 몸이 뒤로 쏠린다. 그지? 왜? 자동차가 출발하더라도 이 사람은 계속 여기에 어떻게 한다? 머물러 있으려고 하잖아. 그지? 몸은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데 차 바닥과 다리는 붙어 있잖아. 그지? 이 바닥은 일로 가려고 하잖아. 그럼 바닥은 땡기고 몸은 머물려고 해. 그럼 뒤로 자빠지게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런 그림도 자, 오른쪽으로 갑자기 붕 출발해. 처음에는 이 면이 수평면이었는데 가속되는 방향과 어느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이 작용한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물이 뒤로 쏠리는 거야. 그죠? 이런 예시도 나와 있네. 그 다음에 가다가 붕 가다가 끽 하면 이 몸은 계속 운동하려고 하고 얘는 멈춰 있으려고 하고. 그지? 그래서 앞으로 꼬꾸라진다. 그 다음에 갑자기 멈추면 자, 봐라. 이쪽으로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는 방향의 속력이 어떻게 돼? 멈추면 감소하잖아. 그지? 그러면 속력이 감소하면 이쪽 방향이 뭐의 방향입니까? 가속도의 방향이 된다는 얘기고 가속도의 반대 방향인 요 방향으로 어떻게 돼? 무슨 힘이 작용한다? 관성력이 작용하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물이 앞으로 쏠리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심화적인 내용으로 어떤 내용을 언급했냐면 요 관성력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방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관성력, 그지? 관성력.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요,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이라는 친구가 나와 있습니다. 갈릴레이 사고 실험. 자,
자, 여기에 갈릴레이 사고 실험. 이거 좀 지워볼까요? 자, 갈릴레이 사고 실험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이것도 일종의 관성의 법칙에 대한 내용이고, 자, 무슨 실험이야? 사고 실험이라고 돼 있잖아. 생각으로 실험을 하는 거야. 그지? 왜 생각으로 하냐? 마찰이나 저항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없게 하기 위해서. 그지? 그러면 이 갈릴레이는 무슨 설명을 했냐면, 자, 마찰이나 저항이 없는 면에서 어떤 물체를 이렇게 운동시킬 때 이 물체는 현재의 자기의 이 뭐를 기억합니까? 위치를 어떻게 합니까? 기억을 하고요. 이 위치가 될 때까지 계속 운동을 한다고 생각했어. 그럼 경로를 이렇게 놔뒀어, 그지? 요 위치까지 올라가. 레일을 휘었어, 그지? 좀 완만하게. 그래도 자기 높이까지. 여기까지. 맞습니까? 턱 깨고 있는 사람 자는 거 아니죠? 그래서 자, D 같은 경우는 아무리 가도 자기의 위치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그지? 아, 이런 경우에는 무슨 운동을 할 것이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마찰이 없는 빗면 5점에서 공을 가만히 놓으면 공은 반대편으로 빗면을 따라 처음 높이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빗면을 수평으로 만들면 공이 받는 R자 힘이 0이므로 관성에 의해 공은 영원히 등속 직선 운동을 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입니다. 이것도 뭐 저학년 때 어디서 한번 배웠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관성과 안전에 대한 내용이야. 관성과 안전에 대한 내용. 자, 지금 이제 안전띠도 뭡니까? 급속도로 어떻게 돼? 급정거를 하게. 그죠? 빠른 속도로 가다가 위험이 도래했을 때 끽! 하고 멈추면 사람이 앞으로 튀어나가려고 하잖아. 그지? 그래서 너희들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자동차 사고가 나잖아. 그지? 뭐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니? 사람이 창문을 깨고 밖으로 튀어나갈 수도 있어. 관성에 의해서. 그래서 대형 사고가 나오면 뭐 안타까우게도 얼마 전에도 비행기 사고가 났었잖아. 그지? 그럼 관성에 의해서 비행기가 망가지면서 그 안에 있던 승객이, 그지? 수키로 밖으로 그지? 날아가기도 해. 그지? 그런 것들이 이런 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띠는 충돌이 일어나 자동차 속력이 갑자기 느려질 때 탑승자가 관성에 의해 튀어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 그지? 여기에 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 상태에 고정축에 있고 잠금쇠가 걸려 있으니까 얘가 안 움직여. 그지? 안 움직이는데 얘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제 갑자기 속력이 느려지면 흔들이야. 얘가 흔들이가 관성 때문에 어떻게 되니? 앞으로 움직이게 되고 이때 잠금쇠 톱니바퀴가 어떻게 됩니까? 움직임을 딱 여기에 회전을 걸어버리잖아. 그지? 이 톱니바퀴가 못 돌아가게. 그러면 이 줄이 안 움직이지. 그래서 사람의 몸을 그대로 의자에 어떻게 된다?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독특한 새로운 그림이 나왔습니다. 안전벨트. 그러니까 평소에는 잠금쇠와 이 톱니바퀴 요 틈이 떨어져 있으니까 얘가 어떻게 돼?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니네가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어. 그지? 근데 갑자기 끽 하면 이 걸쇠가 여기 딱 걸리잖아. 그지? 그럼 이 고정축에 딱 막아버려. 얘가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자, 이 관성 실험에 대한 또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은 자, 손으로 잡아당기는 요 힘도 있고요. 이 돌에 작용하는 아래쪽에 중력이나 또는 이 중력을 다뤄 표현하면 무게가 작용을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실을 자, 빨리 당길 때하고
실 B를 천천히 당길 때 끊어지는 부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빨리 당기면 돌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려는, 그치,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는 이런 힘 때문에 실이 어디가 끊어집니까? B가 끊어져. 그치, 갑자기 푹 끊어지면. 그런데 얘를 어떻게 당깁니까? 천천히 당기면 어떤 힘이 여기에다가 어떤 힘이 걸려? 이제 요 돌의 무게뿐만 아니라 손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여기에 걸려. 그지? 그래서 어디가 끊어집니까? 그치, 요 A 부분이 끊어진다. 이런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물리원을 배우는 친구들 조금 여기서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그래서 관성은 웬만하면 쉬운 문제가 나올 때 다 이런 말로 문제를 많이 내요. 좀 쉬운 편이니까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고, 관성력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냥 문제집을 풀다 보면 어쩌다가 한두 문제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 일상생활하고 많이 관계된 내용들이기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용어가 나옵니다. 운, 동, 양, 충, 격, 양. 너무 심플하게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네. 이 공식을 무조건 이해하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물리량들을 간단하게 그냥 좀 머릿속에 좀 정리해 보세요, 한번. 자, 무슨 용어를 배웠었습니까? 자, 이동 거리와 변위에 대한 내용. 맞지? 스칼라량, 벡터량. 그 다음에 속력과 속도에 대한 개념 떠올라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배웠습니까? 가속도라는 걸 배웠었고, 네 번째는 뭐야? 힘이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운동량과 또 뭘 배웁니까? 충격량이라는 걸 공부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가? 변위, 속도, 가속도, 힘, 운동량, 충격량. 이런 물리량들은, 쌤이 지금 표시한 물리량들은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을 함께 갖는 물리량이라고 그래서 유식한 말로 무슨 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벡터량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그래서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 왜냐면 물체의 운동은 방향이 중요해. 그지? 어느 방향으로 물리량을 주느냐에 따라서 운동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물리 파트는 이제 이 방향에 의해서 좀 많이 결정이 되니까 요거 잘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은 말 그대로 얘들아 생각해봐.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운동의 효과를 나타내는 물리량이야. 그럼 볼링공이라고 생각해봐. 볼링공의 질량이 있고, 요놈이 V라는 속도로 가고 있고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아름다운 뭡니까? 이렇게 생긴 볼링 핀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 공이 가다가 이 핀을 많이 넘어뜨리면 운동의 효과가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그지? 맞습니까? 그래서 운동의 효과를 나타낼 때요, 어떤 물리량이 딱 떠올라야 됩니까? 질량과 속도라는 개념이 나와. 그지? M하고 V야. 그지? M. 이제 문자 좀 기억하세요. M이야는 질량이니까 문자는 M. 단위는 뭐예요? 킬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V는 속도의 문자지. 그지? velocity. 그지? 단위는 뭐야? 미터 퍼 세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당연히 야, 볼링공을 더 높은 파운드로 빵 던지면 핀이 더 많이 넘어가고. 그지? 그 다음에 속도도 어떻게 돼? 크면 클수록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운동의 효과가 큽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운동량은 이 정의를 외워. 운동의 효과를 나타내는 물리량. 여기 쉽지? 운동의 효과를 나타내는 물리량. 그러면
이 볼링공이 갖고 있는 물리량이 뭐가 있어? 자체의 질량. 그러니까 물리에서는 무조건 다 갖는 물리량이 뭐야? 질량이야. 그치? 어떤 물체가 뭐 운동을 한다, 뭐 역학적인 어떤 상황이 생기면 질량. 그 다음에 움직이면 빠르기야.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와 왼쪽으로 움직일 때 운동 상황이 달라지잖아. 그지? 그래서 질량과 이제 속도입니다. 질량과 속도의 곱입니다. 또 속도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데요. 이 속도는 어떤 물리량이라고 했습니까? 속도는 빠르기에다가 뭘 같이 생각하는 물리량이야? 방향을 같이 생각해주는 물리량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 기억해둬야 될 내용이 꼭 이거 매칭하라고 그랬지. 속도의 부호가 뭘 결정한다? 운동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왼쪽이 마이너스고, 반대로 북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남쪽이 마이너스 값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운동량은 질량에 비례하고요. 그렇지?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 커지잖아. 뭐에도 비례합니까? 속도 값에도 비례하고. 만약에 질량과 속력이 다 변하잖아. 그치? 그러면 질량 곱하기 속도 값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P는 mv. 요식 무조건 암기해야 돼. 운동량 하면 P는 mv. 운동량 P는 mv. 운동량 P는 mv입니다. 자, 질량 곱하기 속도. 문자가 좀 헷갈리면, 그치? 운동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자, 볼링공이 굴러갑니다. 볼링공의 질량에다가 볼링공의 속도를 곱하게 되면 그게 볼링공의 운동량입니다. 그치? P는 mv. 그러니까 질량에 비례하고 속도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하지. 운동량의 방향은 뭐의 방향과 같습니까? 속도의 방향과 같다. 왜? 질량은 방향이 없잖아. 그지? 생각해봐. 뭐 동쪽으로 1kg, 남쪽으로 2kg 이런 표현을 써? 안 써? 안 쓰잖아. 그지? 이게 운동량이 되는 겁니다. 운동량에 대한 정의예요. 운동량의 정의.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 충돌을 할 거 아니야. 그지? 충돌을 합니다. 그럼 너희들 뭐 충돌에 대한 상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옆에 벽이 있습니다. 벽에다 여러분들 머리를 박아보세요. 쿵, 그지? 쿵, 쿵. 그러면 작은 힘으로 쿵 하는 거하고, 그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쿵 하면 당연히 충격의 정도는 힘에 비례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충격량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 그지? 이 그대로 그냥 문장을 외우세요. 운동량은 야, 운동량이 뭐야? 라고 얘기하면 운동의 효과를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야, 충격량이 뭐야? 하면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인데, 자, 머리를 빵 부딪혔어. 그지? 근데 나는 너무 답답해. 한 번 가지고 안 돼. 연속적으로 다다다다다다다. 그러면 머리가 받는 충격의 양은 시간에 또 결정이 되네. 그지? 누적되는 양이잖아. 그지? 그래서 자, F 델타 T 좀 입에 익숙해지도록 외우십시오. I는 임팩트의 I, 힘은 포러스의 F. 그러면 시간은 그냥 타임이라고 알아두세요. I는 F 델타 T. 야우. 자, 요거 식 중요합니다. I는 F 델타 T. I는 F 델타 T. I는 F 델타 T. 그래서 또 이 식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자, 힘과 충격량은 또 어떤 관계입니까? 이퀄이니까 얘도 비례가 되는 거고, 또 시간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비례가 된다. 그럼 비례라는 의미는 힘을 크게 했더니 충격량이 크다는 얘기고, 시간을 또 길게 했더니 충격량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충격량의 방향은 물체가 받는 힘의 방향과
같습니다. 충격량의 방향과 힘이 벡터량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그래서 충격량의 방향은 시간은 뭐 동쪽으로 1시간, 서쪽으로 1시간 이거 의미 없잖아. 그지? 힘의 방향과 같다. 결국 벡터량이라는 얘기야. 맞습니까? 벡터량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조심해둬야 될 내용이 우리가 여기서 보면 뭘 얘기하려고 하다가 말았냐면 이 단위를 좀 잘 보세요. 단위. 그러니까 질량이 있을 때는 이 질량을 무조건 킬로그램 단위로 바꿔야 돼. 계산을 할 때. 그람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지? 작은 물체는 킬로그램으로 바꿔야 되고, 자, 속력이나 속도는 미터 퍼 세컨 단위로 고쳐서 일단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힘 같은 경우는 단위가 뭐 요거는 정해져 있잖아. 그죠? 그래서 질량 곱하기 속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이고, 뉴턴은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단위가 뉴턴 세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운동량과 충격량의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이 아이가 별표 한 5개 정도를 쳐놔야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별의 최고의 개수는 몇 개? 3개만 하도록 할게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운동량과 충격량과의 관계입니다. 운동량과 충격량과의 관계. 운동량과 충격량과의 관계. 뭐 여러 방식들이 있는데, 자, 보세요. 일단 어떤 상황인지 잘 봐. 물체가 일정한 시간 동안 힘을 받으면 힘을 받는 동안 당연히 물체의 속도가 변하게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뭐가 변합니까? 운동량이 변할 거 아니야. 그럼 밑에 있는 이 그림 볼까요? 얘가 힘을 F를 운동하는 방향으로, 처음에 어느 쪽 방향으로 운동을 했습니까? 이 아이가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 보지. 그 방향으로 힘을 받았는데 얼만큼 시간 동안?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힘을 받았어. 그지? 그럼 처음에 힘을 받았다. 얼마만큼? 델타 T만큼. 이게 얘가 충격량이잖아. 그지? 그럼 당연히 자, 이런 식으로 처음에 F와 델타 T라는 값에 의해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야,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을 받잖아. 그지? 그럼 뭐가 변해? 얘의 운동량이 변하잖아. 그지?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 P. 이게 뭐야?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의 값이 된다. 이게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충격량 I가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요걸로 변형을 시켜봅시다. 아까 내가 이거 둘둘둘 외우라고 했지. 가속도는 뭐라고 얘기했어? 시간분의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고, 질량분의 힘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이거를 우리가 충격량을 이야기할 때 들어가는 게 FP잖아. 그지? 이 꼴로 바꾸는 거야. 그지?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한다? 이쪽으로 이항시키고, 얘 시간을. 그 다음에 또 질량을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버리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F 곱하기 델타 T는 M 갈로치고 V-V0가 나오잖아. 그지? 이게 뭐야? MV-MV0가 나오잖아. 힘 곱하기 시간. 이거 충격량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충격량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똑같다. 그래서 얘들아, 요 내용 한글로 외우십시오. 문자도 외워야 되고,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 때 무조건 충돌하는 상황이 나오잖아. 그지? 무조건 요식을 활용해야 돼. 그래서 한글로 외워봅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변화량이니까 나중값이 있고 처음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이 충격량입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I는
델타 P는 P 마이너스 자, 요 P가 뭡니까? P가 나중 운동량을 의미하는 값이고, 그죠? 여기 P0가 무슨 운동량이야? 처음 운동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또 결국 뭐라는 얘기야? F 곱하기 델타 T 값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자 계속 머릿속으로 움츠리세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똑같습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봐라. 지금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커였고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커야. 그지? 선생님 생긴 꼬라지가 다른데 왜 같다고 합니까? 그러면 요 힘의 단위는 뭐야? 얘 뉴턴 세커가 얘는 뭐야? 힘이잖아. 그치? 힘. 그러면 힘 F는 MA잖아요. 그러면 이 힘을 다시 쓰면 킬로그램 단위야. 그 다음에 가속도 미터 퍼 세커 제곱에다가 요 단위입니다. 세컨드를 곱해. 그지? 그러면 뭐가 약분이 됩니까? 요게 약분이 되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커가 나오지. 어라? 그러면 충격량의 단위나 운동량의 단위는 결국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두 물리량 사이에는 호환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운동량은 충격량의 변화량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은 아니고 마지막 두 개의 내용이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힘 시간 그래프. 그래프가 물리에선 되게 많이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시간이 흐를 때 얘는 힘이 일정해. 그치? 힘이 일정합니다. 힘을 일정하게 받을 때 그러면 요 값을 봐봐. 무슨 값?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가로. 그지? 그럼 얘가 F 곱하기 델타 T잖아. 그지? 이게 뭐야? 충격량이구나. 그래서 이제 외워야 돼. 충격량. 그러니까 힘 시간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 아랫부분의 면적은 뭘 의미한다? 충격량을 의미한다. 그냥 이게 훅 나와줘야 돼. 힘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충격량. 결국 충격량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그래프 또 중요하니까 요 그래프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운동량 시간 그래프라는 게 나옵니다. 운동량 시간 그래프. 자, 세로축은 운동량이야. 그러면 지금 가로축은 시간축이고요.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요 길이를 한번 볼까? 요 길이가 결국 무슨 길이야? 얘가 P, 처음 운동량, 여기가 나중 운동량이야. 그러면 이 길이가 델타 P잖아.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 시간이 델타 T고.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자, F 곱하기 델타 T는 델타 P라고 얘기했잖아.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면 F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델타 T분의 델타 P가 결국 뭘 의미한다? 충격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까? 힘이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직선이야 곡선이야? 직선이야. 맞지? 그러면 이 힘이 어떻다는 얘기야? 일정하다는 얘기고, 힘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이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한다는 얘기야?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 그림을 우리는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속도
뭐로 바꿀 수 있어? 시간 그래프로 바꿀 수 있어. 그지? 왜? P는 MV야. V는 뭐분의 뭡니까? M분의 M분의 뭡니까? P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선생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얘 운동량이 4야. 그지? 4kg 미터 퍼 세컨고 얘 시간을 그냥 10초라고 치자. 얘가 10초. 그 다음에 운동량이 얘가 4였어. 그지? 그리고 문제 질량이 얘를 2라고 뒀다. 아, 그러면 얘네 속도 그래프도 10초까지 얘 운동량이 얼마야? 4였잖아. 그지? 그럼 이걸 뭐로 나눠주면 돼? 질량 2로 나눠주면 돼. 그러면 속도가 얼마야? 2. 이렇게 무슨 운동이야?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내용이 나오지. 그지? 그래서 운동량 시간 그래프는 속도 시간 그래프로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대로 운동량을 뭐로 나눠주면 돼? 그 물체의 질량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참 재미있어 보인다요. 자, 끝까지 다 갈렸는데 끊어서 한번 하는 게 낫겠네. 자, 답이 써있지만 한번 봅시다. 자, 관성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은 것은 물체의 속도가 클수록 관성은 뭐에 비례합니까? 질량에 비례합니다. 속도가 클수록 관성이 큰 게 아니고 이거 정확하게 고치면 속도의 뭐가 변화량이 클수록 이렇게 하면 맞아. 그지? 그죠? 그래서 얘는 틀린 거고 자동차 안전띠는 충돌할 때 관성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줄여줍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다음은 운동량, 충격량. 운동량 하면 P는 MV, 충격량 I는 F 곱하기 델타 T 떠올려야 돼. 운동량은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이야. 질량과 속도의 곱이고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 그지? MV니까. 충격량은 물체가 받은 힘과 그치? 힘과 힘을 받은 시간의 곱으로 단위는 뉴턴 세컨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한 말이라고 그랬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와, 오늘 한 문장만 외워라 하면 이거 꼭 외우세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프가 나오면 항상 기울기 면적 의미가 있으면 해석하라고 그랬지. 그지? 힘 시간 그래프. 그럼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얘가 뭡니까? 충격량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충격량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 충격량 I는 F 델타 T야. 그지? 힘이 5. 자, 시간 60분이니까 초로 고쳐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얼마가 되니? 300 뉴턴 세컨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운동량이 아니고 운동량의 변화량이지. 뭐하고 똑같다? 충격량하고 똑같아. 그러면 300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잘 들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I는 F 델타 T는 MV 마이너스 MV 제로는 델타 P. 자, 연습해 보면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시간은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은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똑같다. 그러면 마지막 골자가 충격량 I는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똑같다라는 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물체가 충돌을 할 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